미국 의사가 한 달 동안 매일 계란을 24개나 먹었는데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24개를 하루에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한 달 동안에 몇 개씩이요? 24개 그럼 매일. 계란 한 판 정도잖아요, 거의. 네, 이게. 의사가. 그런데도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는 계란이 그동안 누명을 쓰고 있었다. 어머나. 풀어줘야겠네. 풀어줘야죠. 에그머니나. 한 30년 동안 내려오던 전설이 있어요. 하루에 달걀은 한 개나 두 개. 그치, 한 개나 두 개. 왜? 콜레스테롤이 높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의 70%를 우리가 만들고요. 30%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누가 더 많죠? 만드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어봐야 큰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뭐냐? 달걀을 많이 먹는다고 몸속 콜레스테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이제 아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달걀 노른자 이런 거 먹어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달걀을 24개 먹어요. 그러면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은 상관이 없지만 단백질 좀 먹으니까 살은 찔 수 있겠죠. 그럼 살이 찌면 당 올라가고 지질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갈 수가 있긴 하지만 달걀 자체가 주는 영향보다는 달걀을 많이 먹어서 주는 영향은 있을 수가 있다. 이 의사가 자기 몸을 임상 실험을 한 거잖아요. 교수님도 나도 한번 임상 실험을 한다면 뭐를 한번 열심히 먹어봐서 한번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하나 시도해본 게 있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해초 샐러드 달걀이었어요. 해초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데 거기에 해초 샐러드를 놔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해초 샐러드를 충분히 같이 먹어주는 거였어요. 화장실은 자주 가셨겠어요. 제가 원래 변비는 없는데 대박입니까? 네. 2주를 했거든요. 2주를. 먹는 양 하나도 안 줄이고요. 한 4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하다. 근데 2주 하고 당장 접었어요. 왜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장속 깊숙이에서부터 뭔가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허한 느낌. 어허.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 있고 두 번째 해초 샐러드가 질기잖아요. 네. 씹으니까 이가 다 들려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네. 한 가지 몰빵해서 임상 테스트 할 마음은 없어요. 지금 미국 의사가 직접 임상 실험을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분보다 먼저 이렇게 달걀을 잡숴온 분이 계신데 저 알아. 누구? 인천 사는 사람. 아, 그쵸. 남자. 네. 총각. 네. 말술. 요즘 좀 줄였어. 좀 줄었어. 지상열 씨. 상렬이요. 네. 5살 때부터 15개를 지져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그쵸. 온몸이 다부지잖아요. 15개 먹어도 별일이 없구나. 별일 없어요. 네. 자기가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지금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달걀을 하루에 10개 이상 먹어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거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먹었을 때 가장 혹사되는 기관을 찾아라. 그러면 간? 간하고 그리고 위예요. 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쉬어주고 시간을 주면 지가 회복을 하는데 회복될 때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단백질, 하나가 에너지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단백질을 골라라. 그러면 고기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달걀이거든요. 어허. 달걀을 그렇게 많이 먹어줬다는 얘기는 간이 회복될 수 있는 영양소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으니까 과음 때문에 혹사당한 간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가 아하. 소화시키는데 혹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또 그래 그럼 내일부터 달걀을 많이 먹다 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위는 네.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네. 생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예전에 성악가들이 그쵸. 목소리를 위해서 드셨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으로 먹으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니 탈모가 생길 수 있다. 그쵸. 무슨 얘기는 나는 보도 듣도 못했다.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생달걀은 익히면 소화가 잘 돼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거 있잖아요. 날달걀 먹으면 이렇게 그랬지. 뒤집어서 우리 딱.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소해. 문제가 뭐냐면 달걀 껍질. 음. 껍질에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는데 이게 식중독균이에요. 근데 얘가 옛날에 좀 약했는데 요즘 보고들에 의하면 독한 놈들도 있더라고요. 아하. 실질적으로 날달걀을 그냥 먹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식품 위생적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아기들 또는 면역력 떨어진 노인들은 네. 피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죠. 깨는 게 문제라면 주방 세제를 살짝 묻혀서 씻은 다음에 딱 깨면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달걀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이 나무처럼 딱딱한 케이스가 아니고 현미경을 보면 이게 구멍이 쑥쑥 뚫려 있거든요. 아하,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 그걸로 있다는 이렇게 거죠. 들어갈 수가 있죠. 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달걀도 처음에는 이게 수막이 껍질과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수분이 날아가면서 헐렁해져. 네, 헐렁해져요. 그러면 이제 균들이 신난다 그러고 들어가게 되는데 날달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머릿속은 암탉이 아침에 딱 나면 그걸 해가지고 탁 엄마가 이렇게 착 치르지 못합니다. 왜? 차가 한 번에 안 와. 그렇죠. 치를 수가 없어. 그럼 그걸 기본적으로 며칠을 살짝 두었다가 한 차 분량이 만들어져야지만 출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2, 3일 정도 지난 것들은 조금 더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아하. 가능한 한 생달걀은 먹지 않는 게, 특히 어린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진짜 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죠. 우리 차 박사님은 뭐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비오틴 흡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M자 탈모도 저도 시작이 됐고요. 자, 비오틴 흡수에 대해서 방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비오틴 이니비터라고 해서 비오틴이라는 이제 비타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얘가 싸버려요. 그래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빔밥에 생노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먹어야지. 매일은 네. 아니더라도 먹어야지.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쵸. 네, 드셔도 되겠지만 아까 먹어야죠. 말씀한 대로 줄 아니면 좀 또 드셔야 그래도 됩니다. 또 방법이 있다면 네. 좀 밥을 뜨겁게. 뜨겁게. 뜨끈뜨끈한 밥 있잖아요. 뜨거 할 때. 그거에다가 탁 뜨거울 때 이제 밥을 이렇게 불불 해가지고 네. 거기다 탁 집어넣고 덮어버리고 아하. 균은 죽어요. 가열을 해서 익히면 얘가 바보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비오틴이 흡수가 잘 되죠. 네, 참고로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60년 동안 먹어왔지만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잘 일도 살고 없습니다. 있습니다. 네. 계란을 딱 생노른자를 탁 터뜨렸을 때 하얀 건 음.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알끈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거는 떼어내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 바쁜데 젓가락으로 우리 식구를 위해서 막 이걸 떼느라고 너무 애썼단 말이에요. 그럴 바보, 필요가 있었나요? 바보구나. 알끈의 주성분은 지방이 아니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괜히 버렸네. 왜 버려요? 근데 이제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양이 일단 좀 안 이쁘잖아요. 뭐 어찌 보면 벌레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일일이 하나 이렇게 제거하는 건 있죠. 근데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안 드시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 지상렬 씨가 이렇게 15개 먹고 지금까지 튼튼하게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왜 결혼을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생긴 지상렬이 못 갔을까? 아마 계란을 많이 먹고 계란방구를 끼지 않았나라는 결함방 여쭙는 끼죠? 겁니다. 끼죠? 진짜입니까? 독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어쩔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럼 몇 왜냐? 개까지는 방구가 괜찮나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독한 냄새잖아요. 이거는 내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유황, 이제 황화물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먹어. 소화 흡수가 다 돼. 그러면 아름다운 방구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거나 내가 소화 기능이 떨어져. 그럼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가스가 막 생겨요. 그럼 거기에서 미생물들은 파티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황을 지가 이제 먹다 버리고 놔두면 얘가 가스가 된다는 거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구취 냄새하고 비슷해요. 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모였다가 터지면 그건 난리 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다 그런 냄새인가요? 아니면 유독 계란은 계란 냄새를 납니까? 그게 왜냐면 그 유황 아미노산은
20개 중에 딱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애들. 흰자가 좀 적어요. 노른자는 좀 많고. 그럼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어야 되겠다. 헬스하는 분들이 그러고 그렇죠.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십니까? 흰자는 근육이래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콜레스테롤. 근데 저희가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콜레스테롤은 30%만 외부에서 온 음식, 70%는 내 몸에서 만든다. 그래서 큰 상관이 대세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한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이런 거죠. 이게 흰자는 단백질이고 노른자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흰자는 단백질이 거의 뭐 100이면 지방은 0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아하. 그런데 뭐가 더 많이 들어있느냐? 원래 흔들면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한 15에서 20%고 내외예요. 근데 노른자는 지방이 있어. 어허. 그래서 그 지방 때문에 피한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한다는 오해를 사지만 단백질 함량을 비교했을 때 한 25% 정도 돼요. 그럼 단백질도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노른자에 더 많이. 그러면 그 지방은 불포화예요? 포화지방이에요? 좋은 지방이죠. 오호. 이건 좋은 지방이죠. 노른자에 있는 지방은 이게 포화냐 불포화냐 논의 대상이 아니다. 어허. 왜? 좋은 지방이다. 왜? 그 안에 있는 인지질은 정말 밖에서 먹기가 힘든 거거든요. 오호. 의사분 같은 경우 24개씩 먹었는데도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잖아요. LDL이. 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노른자에 들어있는 그 인지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들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흡수를 잘 되게 하고 대사를 잘 되게 하기도 하고요. 너무 잉여가 되면 자꾸 그냥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나 지질 수치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른자 이제 더 이상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노른자부터 챙겨 드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2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임상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지상열이라고. 네, 그래서 네. 한 다른 거를 둘 먹어도 15개, 24개까지. 10개까지는 문제가 없다. 네. 10개까지 가능하다는 거. 대신 네. 방귀 뀌었을 때 냄새 나면 그땐 좀 피하자. 노른자 빼자. 네. 그런 거 없을 때는 노른자까지 다 챙겨 드시는 게 낫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올 때 완전 식품하면 우유와 계란 꼭 등장했단 말이에요. 완전식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의 생명 개체가 한 가지 식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완전식품이에요. 그러면 유는 다 완전식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유류들은 아기 때 인간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송아지는 우유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엄마의 젖은 다 완전식품입니다. 한 뭐 6개월까지 자라는 거 그거만 먹고 사니까. 근데 달걀은 이게 완전식품이라고 하기에도 오히려 더 위급이라고 볼 수 있죠. 오호, 왜? 아직도 미스테리한 풀리지 않은 비밀들. 왜냐하면 걔는 그것만 갖고 생명체를 만들죠. 어허. 병아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영양소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왜냐면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 모두 있느냐?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완전식품하고는 달걀은 좀 얘기가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달걀이 완전식품이냐? 그러면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지만 달걀은 완벽한 단백질이다라는 거는 O. 주변에 보면 다 좋아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큰 오리알도 있는데 알 중에서 가장 영양분이 우수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도 달걀. 아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싸잖아. 싼데 유정란은 비싸, 목초 아이고. 먹인 거 따르고 방사난 따르고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요? 영양학적인 검사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죠. 무정란, 유정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똑같다. 하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야
갇혀서 달걀만 죽을 때까지 낳은 닭이 낳은 그렇지. 달걀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수탉과 데이트도 하고 병아리 동생들도 보고 했던 애가 낳은 달걀하고 이 두 달걀이 똑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음악 듣고 자란 풀을 먹고 싶어. 그렇지. 이렇게 야단 맞은 풀은 싫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건데 그렇죠. 박사님은 어떤 계란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이프가 사다 놓은 달걀 먹어요. 네, 돈 잘 벌어올 땐 유정란. 뭐 좀 생활비가 딸릴 때는 한 와이프가 30개. 싼 것만 사더라고요. 네. 계란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당독소가 올라간다. 그래서 후라이보다는 뭐 삶은 달걀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프 이스 에그. 라이프 이즈 에그 삶은 달걀이다. 삶은 달걀이다. 네, 우리의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이 가장 좋다고 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에 첨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라이를 하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기름이 들어와야 될 거고 굽게 되면은 구운 것들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되고 또 색깔이 변하는 화학적 변화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달걀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 먹어야 되나?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배고플 때. 아, 배고플 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영양소다 보니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정말 열심히 분해하거든요. 애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너무 드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전, 오전. 가장 좋은 건 음흠. 점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궁합 중에 장어 먹은 날에 복숭아를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달걀에게 좋은 궁합이 있고 나쁜 궁합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양을 가지고 식품을 나누면 육류군, 뭐 단백질군, 또 지질군, 지방군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달걀은 단백질군으로 분류를 해요. 단백질군을 먹을 때 단백질하고 먹는 건 요만큼까지는 괜찮은데 많이 같이 먹으면 나쁘죠. 그래서 왜냐면은- 샐러드 위에 그냥 계란 반쪽이 있거나 이러는군요. 달걀 우리가 한 10개 먹었어. 그리고 가가지고 삼겹살을 또 한 3인분 먹어. 어허. 이거는 부대낀다. 너무 나쁜 방법. 냉면 위에 계란이 있다. 뭐 아주 그 좋은 정도까지는, 거죠. 네. 냉면은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위에 단백질이 올라가는 거니까 굿. 이렇게 다른 조합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달걀을 먹고 내가 사과 한 쪽을 먹었다. 굿. 왜냐면 과일류를 먹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달걀을 먹고 속이 미식미식해서 동치미를 왕창 먹었다. 그것도 굿. 그럼 달걀과 우유는 어떻습니까? 단백질에 별로입니까? 우유라고 얘기하는 것도 단백질이 많잖아요. 네. 차라리 우리 선조들이 했던 흐름이 있죠. 삶은 달걀에는 뭐죠 옛날에? 뭐예요? 그거 진짜 모르세요? 동치미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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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잖아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달걀을 먹었잖아요. 이게 에너지원이 별로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단 말이에요. 먹고 나서면 위장이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 좀 먹어주면 설탕이 이제 에너지 휘발유를 부어주니까 그걸 에너지 삼아서 이제 위들이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면서 먹은 달걀들을 소화 흡수 시키겠죠. 차라리 식혜는 어떨까요? 시켜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트름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차 박사님이 이렇게 사이다를 얘기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네.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에는 뭐죠? 김치예요? 네. 밥? 라면에는 파송성 계란탁. 이거 있잖아요. 아하. 이게 라면에 부족한 게 식이섬유예요. 파송성. 단백질이 없어. 단백질이 부족한 계란탁. 완벽해지. 그래서 달걀에 사이다 먹는 이유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마지막 어떻게 하면 계란 껍질이 잘 까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오래된 달걀을 사시면 돼요. 이유가 왜냐? 달걀이 이게 조직이 나각이 있으면 안에 술렁술렁해진다. 막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면 약간 벗겨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의 달걀을 삶아서 빼내면은 이미 공간이 있으니까 잘하죠. 그래서 내가 딱 했는데 달걀이 안 까져. 그러면 에이씨, 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가 오래됐나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벗겨지지 않으면 달걀이 정말 신선하다. 계란을 삶았을 때 유독히 계란 노른자가 푸른색이 띄는 게 있고 노란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거는 달걀 노른자 약간 노란색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색이 다르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드시지 말아라.
조리 과정 중에 정상적인 변화에 의해서 푸른색을 띠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보관 중에 뭔가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눈으로 봐도 이건 좀 뭔가 푸른빛이 이상한 것 같은 경우들은 안전하게 드시지 말아라. 네. 반숙이 좋은가요? 완숙이 좋은가요? 원칙적으로는 완숙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맛은 반숙이 좋죠. 그 이유는 이제 반숙일 때 노른자들이 농축이 돼요. 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달걀 싫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 향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반숙을 주잖아요. 고통이죠, 고통.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뭐 반숙을 드시든 완숙을 드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맥반석, 구운난 뭐 이런 것들의 영양가는 다 똑같나요? 당장 봐도 색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색이 바뀌었을 때는 갈변 반응이라는 게 진행이 되거든요. 영양적으로는 약간 다운됐다고 보셔도 돼요. 구운 달걀이 저도 먹는 거 되게 편하거든요. 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쫄깃쫄깃. 쫄깃쫄깃하고 사이즈가 작아져서 어허. 까기도 편하고. 짭짤해. 그렇죠. 그렇지만 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아미노산들의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보다 좀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삶은 달걀이 가장 좋은 조리법이고 두 번째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구운 계란. 프라이도 솔직히 좋긴 한데 프라이는 이제 지방이 들어가니까. 스크램블 에그도 싫어하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달걀은 냄새가 있어요. 근데 스크램블 에그로 확 하면은 이게 섞이면서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제 냄새도 막 올라오고 지들끼리 확 변화도 생기고. 아하.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빵 위에 얹어 먹는 거로는 참 맛있다. 네. 참 달걀 어렵죠? 네. 그래도 뭐 오늘 아주 명쾌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계란 중에서 삶은 계란이다. 라이프 이즈 에그 하면서 그렇죠. 삶은 계란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란 먹고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